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보는 부분은 그거예요. 외인의 선물 흐름. 오늘 시장을 보시면 어제보다 1.2% 빠진 코스피 기준으로 25포인트가 빠졌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서 저가가 오늘도 요새는 변동성이 참 좋아요. 4.2p, 그죠? 근데 일단 보면 아침 흐름에서 외인의 선물 매도 반등이 있었지만 오후에도 매도, 그죠? 막판에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외인은 매도를 계속 쭉 이어가는 흐름이었다. 지금 보시면 막판에만 좀 당겼잖아요, 그죠? 막판에만 조금 정리를 했고 결국 매도를 계속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의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현물을 봅니다. 현물을 보면 오늘 현물도 마찬가지예요. 현물도 보시면 외인이 이렇게 매도하는 흐름을 쭉 보였어요. 매도, 그죠?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거기다가 이제 뭐 투신 연기금 샀지만 금융투자 외인의 매도, 특히 외인의 매도가 어제는 조금, 어제 그 부분에서는 어제도 매도였는데, 그죠? 오늘 좀 더 많아졌다 라는 거고요. 여전히 환율도 좋은 편은 아니고. 코스닥 봅니다. 코스닥은 어저께 외인이 샀는데 오늘은 좀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1,700억 가량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다. 기간도 팔고요, 금융투자도 팔고요, 오늘은 또 연기금도 팔았네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시장 설명드릴게요. 오늘 수급은 이렇고, 원달러 보면 아직도 이 원달러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1180원도 안 깨지고 있어요. 1190원 넘어서 1200원까지 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192원 50전까지 왔습니다. 뭐 내일이나 다음 주 중으로 1200원을 찍을 수도 있고요. 오늘 역외에서 1200원을 찍을 수도 있어요. 차트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보자 라고 한다면 급등주잖아요. 오랜 기간 박스를 쳤던 종목이 박스 돌파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2평도 깨진 적도 없고요. 종가상으로는 5위평도 완전히 무너진 흔적이 없습니다. 계속 5위평 꼬리를 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1200원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어요. 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해서 달러를 다시 내다 파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1050원에 비하면 많이 올랐습니다. 100원 가까이, 150원 가까이, 140원 정도 올랐네요. 140원 올랐으니까 아주 한 10% 좀 넘게 올랐잖아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많이 올랐다, 뭐 환율 자체가 10% 10몇 %가 움직인다라는 건 많이 움직이는 거니까 많이 움직여서 팔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생각보다 좀 더 많이 갈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1200원은 다이렉트로 가는 거고, 지금, 그죠? 1200원까지 지금 1200원에서 조정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이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쎄한 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쎄한 게. 이제 이게 월봉으로 봤을 때도 시작일 여지가 있다. 월봉의 박스는 이거잖아요. 박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월봉에서는 이런 흐름이잖아요. 이런 흐름. 그렇죠? 이런 흐름이니까 이게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 1500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가 되는 거죠. 1200원이 넘으면 1500원이 간다라면 금융위기 때 1600원 가까이 갔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흐름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거 바짝 이렇게 서버릴 수가 있어요. 바짝 서버릴 수가 있고, 지금 이때로 본다면 이런 흐름에서 돌파가 되는 여지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월봉에서도 갔다가 조정 왔다가 이렇게 쭉 가버리죠. 지금도, 그쵸? 시작이에요. 이게 일단은 시작, 그죠? 이런 위치가 시작, 이렇게 보면 줄여갖고 보면 시작인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뭐 그랬어요. 사실은 이때도 이렇게 추세가 넘어가는 흐름이었는데, 그죠? 여기랑 여기랑 일단 비슷한데, 이게 1차적으로 이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은 달라요, 우리나라가. 그죠? 이때 1100원을 돌파할 때 흐름하고 이때 1100원의 흐름을 넘어갈 때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은, 그때는 수출도 잘 되고 여러 가지가 좋은 여건이었지만 지금은 좋지 않은 여건에서 이게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때는 또 일부러 정권 자체에서 다 뭐를 했었느냐, 그런 부분을 했죠. 환율 정책, 고환율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은 그래서 출발을 재차 이런 데처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썩 월봉에서 좋은 흐름은 아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1250원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1500원도 각오를 해야 되겠다 라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때 스타트랑은 뭔가 좀 다른 흐름은 확실히 있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국제적으로도
그때랑 조금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이때도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도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의 악재는 산재해 있다. 체크하고 원달러는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은 보유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 올라간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처럼 이렇게 올라왔죠. 이 박스가 터지면서. 그럼 바로 조정이 세게 온다. 이건 어려워요. 여기처럼 박스를 친다. 그럼 박스를 친다 그러면 1190원이니까 65원 뭐 이 정도에서 이런 박스를 쳐봐야 쳤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1200원 정도까지가 일단 1차적인 상승 흐름의 고점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 정도 고점, 그죠? 여기서부터 돌파돼서 1140원에 이 박스만큼 가니까 이렇게, 그죠? 이 박스만큼 가니까 여기 이만큼인데 그 박스는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00원까지 맥시멈 현재는 보고 있다.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그런 거고, 거기서도 완전히 무너진다라기보다는 그 다음부터 뭐 1170원 사이에서 박스를 한동안 이렇게 치다가 재차 또 올라가서 1300원 뭐 이렇게 가는, 네, 그런 뉘앙스의 시장의 흐름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라. 다음은 또 선물을 봅니다. 선물은 뭐 지난번 저점은 266이었죠. 이번 오늘 저점은 265.65 깨졌네요. 선물 기준으로는, 그죠? 깨져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이틀 연속 땡겼던 건 뻥카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죠? 이게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이걸 넘어야 돼요. 최소한 272를 넘어서 양봉이 이렇게 발딱 서줘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도 발딱 이런 양봉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양봉이 서줘야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다. 그죠? 이 흐름을 넘어가는 양봉, 이 흐름을 넘어가는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흐름을 넘어가는 270을 넘어가는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대차 음봉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계단식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계단식 하락. 그러니까 주식을 뭐 어제 그제 땡겼다고 막 주식을 산다 이럴 필요가 사실 없어요. 공격적으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쵸? 오늘 또 외인이 무지막지하게 팔아대고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 제가 보기엔 코스피는 당분간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코스닥 보죠. 종합 봅니다. 종합은 안 깨졌습니다. 종합은 그저께 저가를 깨지진 않았어요. 선물이 깨졌지, 그죠? 근데 2100 여전히 못 넘고 있고요. 종가상으로 2100을 넘는 장대봉이 나오지 않는 한 코스피 200 종목, 코스피 무거운 시총 상위 종목은 하지 마시라. 깨지면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지난번 저가인 1980, 90까지도 여지가 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보죠. 코스닥도 이틀 연속 땡겼는데 오늘 1.65p, 어저께 땡긴 거를 뭐 거의 다 또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럼 내일 흐름이 중요한데, 당분간은 큰 하락도 큰 하락이지만 이렇게 되면 박스, 그죠? 이 박스 안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박스 안에서. 근데 외인이 또 1700원 가까이 팔았다라고 한다면 일단 또 수급상으로도 애매할 여지가 있다. 박스를 친다라고 보면 일단은 이런 박스 가능성,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박스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죠. 종목 보면 삼성전자는 꼭 봐야죠. 삼성전자 봅니다. 수급 외인은 계속 팔고 오늘 더 많이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뭐라 그랬죠? 여기 많이 사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번 저가 이탈 컷밖에 없다. 깨지면 재미없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사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주식 선물 매도하시는 분들은 반등에 매도를 쳐야 되는 자리다. 깨지면 반등에 매도 44,000원 못 넘어가면 계속 깨져서 어디까지 저 밑으로까지 처박힐 여지가 있다. 외인도 안 사고 있다. 그죠? 잊지 마시고요. 삼성전자는 보기만 하는 거지 사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이닉스도 계속 122평은 지키고 있고 지난번 저가 부근에서 놀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오늘 저가 그리고 122평을 깨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디까지? 여기까지도 갑니다. 그죠? 차트 그림을 보면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깨지고 나서 우하향, 그죠? 저가 깨지고 우하향, 고점, 75,000원 못 넘고. 근데 내일 71,600원까지 깨진다 그러면 재차 저가 깨져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가 연결해도. 수급도 안 좋고. 오늘 외인 엄청나게 팔았네요. 기간도 팔고. 굳이 뭘 사요. 그죠? 하지 마세요. 그 정도만 봐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기본적으로 코스피 종목은 뭐다? 사지 말라가 시황입니다. 사지 말라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기간이 좀 사긴 했는데 외인이
6거래일째 연속 매도. 오늘 상승을 했어요. 72,5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깨졌다가 반등이 딱 그 정도까지만 하고 두들겨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돼버린다. 그죠? 우하향 이렇게. 사지 마시고 그냥 보십시오. 사란 얘기 아닙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어저께 많이 올랐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은 또 원대 복귀했습니다. 장이 하루하루가 그죠? 헬릭 스미스 보시면 어저께 그렇게 땡겨 놓더니 오늘은 또 다시 어제보다 더 많이 팔아 먹었습니다. 그죠? 개인들 꼬시고 다시 죽이는. 아직까진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반등이. 그래서 양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고점 연결한 선들이 넘는지 체크를 하시고 못 넘으면 나가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일단 국내 종목은 봤어요. 전반적으로 오늘 뭐 아침에 기아차, 뭐 현대차 뭐 제외된다, 관세에서 제외된다 그래갖고 아침부터 갭이 뜨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음봉입니다. 외인들이 팔아먹고 그런 뉴스로 팔아먹는 조건이 밖에 되진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기아차는 박스고요. 사실은 얘기 별로 드리고 싶지 않네요. 오늘 기간이 사긴 했는데 애매해요. 그냥 좀 더 지켜보세요. 이런 구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레벨 다운 돼서 38,000원 부근 오면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건 괜찮겠는데 공격적인 매수를 추천드리긴 어렵은 자리입니다. 국내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해외 시장 보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분봉 보시면 그죠? 2870 저거는 선 거는 거 그냥 놔뒀는데 이거 못 넘으면 계속 매도예요. 어저께도 2860에 그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저항대예요. 그러니까 2870 못 넘으면 반등의 매도만 치세요. 이런 구간에서 지금 뭐 이렇게 살짝 올라와서 저가는 뭐 삼각이 터진 흐름이 보이긴 하지만 그죠? 근데 그래도 일단은 찝찝해요. 그러니까 2870 넘기 전까지는 매수는 하지 마세요. 반등의 매도만 일단 해보세요. 그리고 나스닥 갑니다. 나스닥인데 잠깐만요. 나스닥이 이게 아니고 이거네요. 이건데 나스닥도 그죠? 이틀 연속 반등 나오고 윗꼬리 예, 이런 흐름이 나왔죠. 추세가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7,800하고 7,550 이 저항대 7,550의 저항대를 지금 못 넘고 있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추세는 돌렸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정도의 이런 삼각이 나왔죠. S&P나 나스닥 다. 근데 일단은 넘었다 하더라도 7,550까지만 보세요. 이게 넘어가면 매도는 포기했다가 저 위에서 다시 보시고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이게 넘어간다라고 7,550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또 큰 틀에 있어서의 이만한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박스 돌파 뭐 큰 틀에 있어서의 박스 계속 그런 흐름이니까 그럼 뭐 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럼 시간이 좀 더 필요해지는 거죠. 그럼 가을 정도까지가 돼야 방향성 하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가을이나 돼야 빠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일 보죠. 5일 보면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분봉으로 보는 게 편하겠어요. 특별한 변동성이 그렇게 뭐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뭐 63.5에서 이런 정도 박스다라고 본다면 박스 매매 하세요. 밑에서 반등, 밑에서 눌림의 매수를 받아봐도 되고 반등의 매도를 쳐도 되고 단 63.5가 넘어가면 추세 터지는구나 하고 따라가시면 되고 조정의 눌림을 살짝 짧게 컷 짧은 자리에서 받고 깨지면 따라 내려가고 그런 정도. 예, 이 애매한 중간 가격에서는 되돌기면 뭘 하긴 어려우니까 이 끝자락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반등 매도 눌림 매수 그래야 컷이 짧아요. 그리고 터지면 그게 뚝이 터지면 따라가고 아래 위로 아시겠죠? 이렇게 봅니다. 다음 골드 가죠. 골드를 가면 골드 일봉인데 골드는 계속 일단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옛날 같으면 장이 빠지면 골드가 갔는데 요새 골드가 안 가고 비트코인이 가죠. 그러니까 골드도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 작은 삼각도 터졌습니다. 어쨌든 상방은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골드는 눌림의 매수는 이런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129.0 그죠? 그 정도만 한번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시장 설명은 다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일희일비 할 만한 흐름은 아니에요. 큰 틀에서는 매일 뭐 트럼프가 좋은 얘기도 했다 나쁜 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협상이 깨졌기 때문에 좋을 일도 없고 그죠? 뭐 정상회담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많이 속았잖아요.
탁 깨놓고 얘기하면 그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도 그렇고 뭐 대통령 멘트도 그렇고 뭐 김정은 뭐 트럼프 문재인 다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믿을 놈은 없어요. 네, 이제 믿을 놈은 없습니다.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다 뻥카, 다 세력. 그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다 그냥 뻥이다라고 생각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진핑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시진핑, 뭐 김정은,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4명의 입에서 나오는 건 결과가 나오고 서명 문서로 나오기 전까지는 다 뻥카. 그럼 시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지금 혼돈의 카오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어제 땡기더니 오늘은 또 집어 던지고, 그죠? 일일비 할 게 아니라 큰 틀에선 하락 흐름이니까 반등 주문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금화, 일단 현금화, 그리고 반등 주문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버스 매집하시고, 아시겠죠? 최대 자금의 현금, 자기 보유 자산의 50%까지는 인버스를 모아도 된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정 시에 뭐 상방으로 간다 한다면 그때 또 50% 갖고 종목을 대응하면 되고, 일단 보험으로 좀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험한 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새로운 시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쉬시고요. 지금까지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니까요. 저한테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